수십 명의 걸출한 인물을 배출했던 제4대 대통령 윤보선 가문. 이에는 명당인 생가와 선영의 풍수가 바탕이 되었음은 풍수계에선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에 2회에 걸쳐 충남 아산에 있는 윤보선 전 대통령의 생가와 선영을 통해 그 풍수적 비밀을 밝혀봅니다. 먼저 생가입니다. 이곳에 처음 터를 잡은 사람은 그의 정조부였습니다. 그때 정조부가 터를 잡은 곳은 현재의 윤성구 가옥 자리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윤보선 생가 자리는 윤보선의 부친이 분가해 자리 잡은 곳이었습니다. 정조부가 최초 이곳에 터를 잡을 때 풍수를 봤는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 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터를 잡은 후 재산이 물밀듯이 늘었으며 특히 몇 대를 거쳐 수십 명의 인물을 배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을 뒤의 배산, 즉 풍수적 주산이 좀 밋밋합니다. 통상 풍수 명당은 뒤에 주산이 든든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 얼른 보면 좌우에 봉우리가 높고 주산은 낮아 과엽처럼도 보입니다. 그러나 주산 부분이 비록 높은 봉우리를 만들지는 못했지만 그렇다고 과엽은 아닙니다. 만약 과엽이라면 능선의 좌우측이 오목해야 하는데 이곳은 두툼합니다. 즉 봉우리를 세우고 좌우로 지각을 뻗었다는 뜻입니다. 산 능선의 높이 또한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막기에도 충분합니다. 그럼에도 주산에서 출발한 내룡이 능선이 진행하는 바깥쪽, 즉 배에서 출발했다는 것은 여전히 풍수적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러나 남쪽으로 방향을 전환한 내룡은 이내 진행 방향 왼쪽으로 지각을 달아주며 생룡으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다음 사진은 A 지점에서 내룡과 지각을 찍은 모습입니다. 지각 출신의 내룡이 우선으로 내려오다가 주택 후방 지점에서 지각을 받쳐주고 좌선으로 변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시멘트 포장 골목길이 내룡의 흐름을 반영하는 자연지형이 됩니다. 내룡과 지각이 지나가는 자리는 아래로 볼록하고 그 사이 골짜기 지점은 위로 볼록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 파란색 지붕 민가는 내룡과 지각 사이 골짜기 지점이 됩니다. 이어서 내룡은 생가 뒤편 민가 지점에서 미세한 봉우리를 일으키는데 이곳이 현무봉이 됩니다. 현무봉은 좌우로 청룡과 백호를 펼칩니다. 이때 백호를 더 길게 뻗어내려 생가 영역 전체를 감싸고 있습니다. 사진은 청룡 끝부분에서 현무봉을 본 모습입니다. 청룡이 밭대기 높이의 평지룡의 형태로 뻗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룡과 백호 가운데로 내룡이 생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반대편에는 백호가 평지룡으로 길게 우선으로 감아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호는 생가 영역 오른쪽을 감싸고 돈 다음 생가 앞에서 그 끝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내룡은 생가 영역 바로 뒤편에서 다시 미세한 봉우리인 입수를 일으킵니다. 역시 이곳에서도 좌우 양팔을 펼치는데 백호선익을 더 길게 뻗어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기운은 좌우 선익의 품 안, 즉 안채에 모여있게 됩니다. 더 정확히는 기역자 형태 안채의 가로획 지점에 땅기운이 모여 있습니다. 풍수의 시선에서는 윤보선이라는 인물도 바로 이 방에서 잉태하고 태어났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안채 뒷마당을 보면 백호 쪽이 미세하게 높고 청룡 쪽이 낮습니다. 우측 선익이 강하기 때문에 발생한 자연지형의 모습입니다. 단 안채를 일자형으로 작게 짓지 않고 기역자 형태로 확장해서 짓다 보니 청룡 선익의 최초 형태가 다소 훼손된 느낌입니다. 이때 생가 영역의 앞쪽에 있는 문간체에는 진입로가 둘 있습니다. A 지점에는 소설대문이 있고 B 지점에도 출입구가 있습니다. 소설대문이 최초부터 만들어져 있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 방향은 백호 선익을 훼손하는 방향입니다. B 방향이 풍수적 자연스러운 방향이 됩니다. 주산에서 동쪽으로 뻗어나간 산줄기는 다시 작은 봉우리를 일으키고 남쪽으로 방향을 전환해 뻗어내리며 생가의 외청룡이 됩니다. 이때 작은 봉우리를 2개 정도 일으키는데 이 봉우리에 윤성구 가옥과 윤일성 가옥이 기대어 자리 잡아 있습니다. 즉 마을 영역에서 윤보선 생가 다음으로 비교적 풍수 점수가 높은 곳으로 해석됩니다.
결과적으로 산줄기의 관점에서 윤보선 가문은 마을 영역에서 풍수적 좋은 자리를 선점함으로써 인물 배출을 위한 바탕을 마련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윤보선 생가는 인물 배출터보다는 재물이 모이는 터로 이름 붙이기에 더 적절한 곳입니다. 윤보선 생가와 외청룡 사이에는 넓은 공터가 있습니다. 얼핏 보면 넓은 광장이나 공원을 의도적으로 조성해 놓은 듯해 일반인들이 보면 과거 이것의 용도가 무엇인지 당최 추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곳은 내룡과 외청룡 사이에 형성된 골짜기에 물이 모이는 저지입니다. 그래서 여름철이면 땅이 많이 질퍽거릴 겁니다. 풍수에서 주택부지로서 피해야 할 곳 중의 하나이지요. 과거에는 현재처럼 공터가 아닌 하인들이 거주하는 집이나 창고 등의 건물로 채워져 있었을 겁니다. 한편으로 풍수의 관점에서 이 저지는 윤보선 가문이 부를 축적했던 1차적인 바탕이 됩니다. 일단 벌어들인 재물이 허투루 나가지 않고 단속되는 모양새가 되는 것이지요. 생가 왼쪽의 저지가 1차적인 재물 축적을 담당했다면 외부의 재물을 벌어들이는 역할은 외청룡이 담당합니다. 마을의 오른쪽에서 흘러오는 소하천의 물을 외청룡이 마을 앞까지 뻗어내리며 거두어주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3개의 물이 흘러와 마을 앞에서 다 모입니다. 이것을 외청룡이 모두 거두어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풍수에 익숙하지 않은 시청자분은 논을 왜 물로 보는지 의문이겠지만 풍수에서는 능선과 능선 사이를 물로 봅니다. 특히 터 앞에서 청청으로 낮아지며 다가오는 논을 풍수는 창팡수라 먼칭하고 부를 이루기 위한 대단히 귀한 물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어떤 땅도 완벽할 수는 없으며 이곳 역시 풍수적 단점이 있습니다. 외청룡이 마을 바로 가까이에서 외부의 물을 거두어 주었지만 이것이 끝이었습니다. 그 바깥으로는 더 이상의 물 빠짐을 단속하는 아무런 능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외청룡을 빠져나온 물은 아무런 제한 없이 하염없이 흘러만 갑니다. 굳이 술법적 해석을 하자면 부가 몇 대를 거쳐 오랜 세월 유지되지는 못한다는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윤보선 생가는 귀와 부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영양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랜 세월 지속되지는 못하는 아쉬운 땅이기도 합니다.